안녕하십니까, 감동환입니다. 220기 테마로 싸움 싸먹기 테마 4번 부동산 활동의 구분입니다. 일단 부동산 활동을 전문성에 따라 나눠본다면 비전문가와 전문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토지 건물을 산다, 그 자신을 위한 활동이죠. 일단 전문성이 가장 약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차 수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아직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 일상 업무 활동 수준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를 우리가 2차 수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다든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권리분석사가 권리분석 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3차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면 비전문가와 전문가로 나눌 수 있겠죠. 출제는 많이 되지 않았지만 즐겁게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술 마셔도 3차까지 가야 전문가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예상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문성을 구별하는 실익이 있겠냐면 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거의 대학 학사, 석사에 준하는 정도의 전문 지식과 이론 수준을 얻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주의 의무 정도, 그래서 성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걸 이제 학습을 하실 텐데, 그 다음 세 번째, 공인중개사가 소개하는 물건과 일반인이 소개하는 물건 어떤 게 더 신뢰가 갑니까? 그렇죠. 전문성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더 신뢰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2차 과목에서 중개업법 등을 학습을 하실 텐데, 만약에 중개업법에 위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재가 있겠죠. 그리고 사회성 공공성이 매우 강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윤리 수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구별의 실익에 직접 관련이 없는 거 그래가지고 오지선다로 문제가 출제된다면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이외에 다른 것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이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구분이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테마 4번 부동산 활동의 구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출지문 확인하기로 오셨습니다. 자, 첫째, 부동산 활동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다. 그렇죠. 이게 이제 부동산 활동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출제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동산 활동에서 비롯되는 법칙적 반복성을 우리가 부동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투기 활동을 한다면 투기 현상이 감지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과 부도 현상이 앞에 우리가 테마 1번에서 공부할 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해 주셨고요. 15회 추가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부동산학의 정의에서 이론 그러면 과학성, 실무 그러면 기술성 이렇게 학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가에 한번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2회 때 이 지문이 좀 문제인데요.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체가 있으면 행위 대상 객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 등의 실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의 대상을 한다면 대물 활동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대인 활동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대인 활동 성격도 있지요. 그리고 이 지문이 문제가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나누는 게 대물 대인 활동인데 교묘하게 함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과 실무를 겸하는 활동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술성 그럼 뭐예요? 실무, 과학성 그럼 이론 이렇게 학습을 하셨죠. 그래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돼야 한다? 아니죠.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 활동이자 실무 활동이므로 과학성은 물론이고 기술성도 필요한다.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준비하는 건 보아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전문성 나눠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를 보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중시한다? 그럴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개업을 할 때 중개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자,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을 무시할 수는 없죠.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부동산 그러면 공중지표 지하 이것을 3차원 공간이라 합니다. 자, 이 다음에 이게 또 뭐 등장을 좀 하겠지만 이걸 입체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입체 공간. 그래서 3차원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 입체 공간. 그래서 입체란 말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출제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18회 때에도 그 공간 얘기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속성 파트 거기에서 공간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등장할 겁니다. 옳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6번째 부동산 활동이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하는 활동과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자, 이 부동산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한번 쓰고 버리면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비록 사유는 토지지만 이걸 유린하면 국토를 유린한 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그 부동산 활동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파괴된 자연은 회복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떠한 수익을 얻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토지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미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토지의 경우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 배려의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을 하는 규정하는 근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임장이란 현장에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토지는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야 하는 거죠. 이 부증성은 뭐예요? 증가시키지 못한다. 생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니까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임장은 현장에 가는 건데요. 대인활동이란 속성보다는 부동산을 찾아가는 거니까 대인물 활동 성격이 좀 강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동산 활동 정부부문, 사적부문, 전문협회부문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한 것은 사적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문협회나 정부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활동의 내용을 보면 전문협회 활동보다는 사적 부문 활동이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설은 아래쪽에 각주를 통해서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출지문 확인하기였습니다.